경희가 쓰러진 건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그대로 주저앉았고 나는 허둥지 119를 불렀다. 그때만 해도 일시적인 거라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뇌졸중은 우리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한쪽이 마비된 아내는 더 이상 집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없었고 결국 요양병원으로 보내야 했다. 그렇게 나는 홀로 남았다. 7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긴 8년이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 없는 집은 너무나도 넓고 텅 비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차갑다는 것,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는 것,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만들었다. 무엇보다 힘든 건 혼자서 해내야 하는 일상이었다. 나는 평생 교단에 섰던 사람이다. 집안일은 늘 경희의 몫이었고 나는 그저 책을 읽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했다. 주방에 서는 것조차 어색했다. 밥은 어떻게 짓는지, 반찬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지 50년 넘게 살아오며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일들이었다. 라면을 끓이다 냄비를 태우고, 빨래를 하다가 흰 옷을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했다. 아들과 딸이 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 명절이면 찾아오고 주말에 가끔 전화를 하지만 매일같이 함께 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혼자서 버텨야 했다. 경희를 만나러 요양병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알아봐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저 손을 꼭 잡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눈물로 얼룩졌다. 외로움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로 생각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그보다 훨씬 깊고 어둡다.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했는지 관심 가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런 외로움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잠식해간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TV만 켜놓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실버타운 팸플릿을 가져왔다.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집을 떠나 낯선 곳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딸은 끈질겼다. 한 번만 둘러보자고, 구경만 하고 오자고 했다. 그렇게 반쯤은 떠밀려서 실버타운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실버타운은 생각보다 훨씬 밝고 활기찼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햇살이 쏟아지는 넓은 공간이 펼쳐졌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바둑을 두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시설을 둘러보는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서예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먹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누군가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젊은 시절 나도 서예를 좋아했었다. 학생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면서 틈틈이 붓을 들곤 했지만 언제부턴가 그만두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런데 그 먹 냄새가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종이 위로 흐르는 먹물의 검은 궤적, 붓 끝에 실리는 힘의 미묘한 떨림,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그 시간들. 입주를 결정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짐을 정리하며 경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넣었다. 신혼시절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사진 속 경희는 언제나 웃고 있었다. 나는 이 사진들을 방 곳곳에 걸어두기로 했다. 경희가 없어도 그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실버타운에서의 첫날은 낯설었다. 하지만 서예실로 향하는 발걸음만큼은 가벼웠다. 붓을 들고 먹을 갈고 종이 앞에 앉았다.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경희의 이름을 썼다. 한 획 한 획 그녀를 그리워하며 붓 끝에서 흘러나온 먹물이 종이 위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다. 그리움이 담긴 눈물이었고 사랑이 묻어나는 눈물이었다. 그 후로 나는 매일같이 서예실에 갔다. 처음엔 서툴렀다.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기도 하고 획이 떨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옆에서 글씨를 쓰던 다른 어르신들이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누군가는 붓을 쥐는 법을, 누군가는 먹을 가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다. 붓으로 먹그림을 그렸다. 경희가 좋아하던 국화, 매화, 난초, 그녀를 떠올리며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스럽게 그렸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경희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그림을 가져갔다. 경희는 그림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말은 하지 못해도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다. 수영장도 자주 갔다. 젊었을 때 수영을 제법 했었는데 오랜만에 물에 들어가니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물속에서는 나이도 근심도 잊혔다. 그저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수영을 마치고 나오면 몸은 개운하고 마음은 평온해졌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수영을 한다는 것. 이것 또한 작은 행복이었다. 어느 날 옛 친구 민석이가 찾아왔다. 군에서 20년을 보낸 친구였는데 은퇴 후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안내했다. 헬스장에서 민석이는 마치 젊은이처럼 운동기구를 다루었다. 역시 군인 출신답게 체력이 좋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트레이너가 웃으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민석이는 약간 쑥스러워했지만 그 모습이 정겨웠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그날 메뉴는 장어구이였다.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게 잘 차려진 식사에 민석이가 감탄했다. 맛도 좋았다. 짜지도 맵지도 않고 건강을 생각한 담백한 맛이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혼자 먹던 식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식사 후 민석이가 물었다. 여기 와서 행복하냐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경희가 없는 건 여전히 외롭고 밤이면 여전히 쓸쓸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혼자가 아니라고. 서예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수영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아내를 일찍 보낸 사람이었다.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는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이곳에는 300여 명의 어르신이 살고 있는데 그중 100여 명이 90세가 넘었다고 한다.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좋은 의료시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함께할 사람이 있고 나눌 이야기가 있고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다. 요즘 나는 오후마다 서예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붓을 들고 종이 앞에 앉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한 획 한 획 써 내려가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붓 끝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 시간만큼은 경의가 없다는 외로움도 나이 든다는 두려움도 잊혀진다. 그저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완성된 글씨를 보면 경의가 떠오른다. 이 글씨를 보여주고 싶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한 점 한 점을 찍고 한 획 한 획을 긋는다. 비록 경희는 여기 없지만 내가 만드는 모든 작품 속에 그녀가 있다. 그리움은 이렇게 예술이 되고 외로움은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승화된다. 지난주에는 서예 작품 전시회가 있었다. 내 작품도 몇 점 걸렸다. 가족들이 왔고 친구들이 왔고 같이 서예를 배우는 어르신들이 왔다. 내 글씨를 보며 사람들이 칭찬해 주었다. 부끄러웠지만 기뻤다. 75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전시회를 연 것이다.
경희도 분명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저녁이면 식당에서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올까? 내일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눈다.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대화도 나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며 공감을 얻는다. 이런 교감이 우리를 연결하고 외로움을 덜어준다. 밤이 되면 여전히 경희가 그립다. 옆자리는 여전히 차갑고 말을 건넬 사람은 여전히 없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다. 내일이면 또 서예실에 갈 것이고 수영장에 갈 것이고 친구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경희를 만나러 갈 것이다.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전시회 사진을 보여주고 이곳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웃고 울고 무언가를 배우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 이곳에 온 지 2년이 되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다르다. 여전히 경희를 그리워하지만 그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여전히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나눌 사람들이 생겼다. 여전히 늙어가지만 늙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도 나는 붓을 든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펴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무엇을 쓸까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쓴다. 사랑, 희망, 감사. 이 세 글자에 내 모든 마음을 담아서 경희에 대한 사랑, 내일에 대한 희망, 이 순간에 대한 감사. 붓 끝에서 먹물이 흐르고 종이 위에 글자가 새겨진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진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며 인사를 건넨다. 나는 웃으며 답한다. 외롭지만 혼자가 아닌 그리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그런 오늘을 살아간다. 그리고 알고 있다. 경희도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내가 배운 것이다.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풍경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비록 함께할 수 없어도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